이모스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아티클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아티클 디자이너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만들고 했던 저희 앞으로의 그 교육에 대한 고객과 저희 이모스 이 교육에 대한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아티클 디자이너 개념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 강의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그 교수님 말씀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거, 8,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8,000m. 그래서 수많은 전문 산악인들이 도전을 했는데 이제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었죠. 인류가 이게 이제 관측되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1953년도에 뉴질랜드 원정대가 이제 최초로 오르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하여튼 뭐 산악인들한테 쉽지 않은 산이었죠. 쉽지 않은. 근데 이제 얼마 전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취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거죠. 취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이 보시면 무슨 뭐 산악회에서 뭐 산에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거죠. 전문 산악인도 오르기 힘든 산이 어떻게 일반 등산객들한테 취미로 가는 산이 됐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인이 뭐 예전에 비해서 한 4, 50년 전에 비해서 뭐 더 체력적으로 뭐 배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산이 깎여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죠. 그게 재미난 게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제로 베이스에서 8,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체력 소모하고 또 이제 기상하고 기후 변화 뭐 기상 악화 이런 거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근데 이 베이스 캠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2,000, 4,000 해갔는데 지금은 거의 6,000m 가까이에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해요. 에베레스트 산에. 쉽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차 타고 6,000m 올라가는 거예요. 차 타고 6,000m 올라가고, 차 타고 6,000m 올라가서 거기서 짐 풀고 좀 쉬었다가 날씨 좋은 날,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날씨 좋은 날 기다려서 한 2,800, 한 3,000m 가까이 오르는 거죠. 3,000m 정도는 뭐 산악인들이라면 오를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때 이제 교수님 말씀은 그 조직의 경쟁력을, 조직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라. 베이스 캠프를 업데이트해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경쟁력을 업데이트해서 누구나 다 어떤 보다 나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베이스 캠프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다 이제 딜리버리 데이터죠. 기본 디폴트 깔려 있는 데이터가 유럽의 어떤 표준 데이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사에서 제공한 어떤 유럽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안 맞았죠 저희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 화면부터 낯설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있다고 하지만 우리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고 서식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뭐 블로그에도 공지하고 했지만 한글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한글로 할 수 있게끔 화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앴고, 커리큘럼도 있지만은 예전보다는 이제 그 업체 사정에 맞게 업체에 정말 필요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좀 저희가 좀 바꿔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기본 아티클 제품들을 저희가 업체들을 한 30개 넘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엌 가구, 뭐 가정용 가구 또는 사무 가구
이 어떤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국산 표준 어떤 표준 모듈을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업체에서 쓸 수 있게. 그다음에 서식도 업체들이 대등소이해요. 그래서 기본 서식을 한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쓰든지 아니면 뭐 조금 수정해든지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실무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본 어떤 데이터의 어떤 베이스 캠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키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본사의 버전이 끊임없이 사용자 편의성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저희들도 또 뭐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 뭐 고객들이 원하는 대응력도 저희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끊임없이 저희들의 베이스 캠프, 데이터베이스의 베이스 캠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런 어떤 교육 자료도 좀 녹화해서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저희의 다음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베이스 캠프를 올릴수록 더 많은 어떤 이모스 사용자들이 쉽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모스 디자인의 거의 대부분이 다 아티클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데 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공간이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획된 공간. 이제 그게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과 파트, 부품이죠. 그 존과 부품이 판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구를 만들어내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간, 뭐 가구가 들어갈 가상의 어떤 공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거실이 됐던, 뭐 사무실이 됐던, 자기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의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을 정해야 되겠죠. 치수, 디멘전에서 공간을 정하고 자, 그 공간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나눠볼까? 그래서 그걸 수평으로 공간을 나누고 그러면 공간이 두 개로 나눠지죠. 존이 두 개로 나눠지죠. 존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존을 각자 존을 또 개별로 해서 또 존을 나눠보는 거죠. 이번에는 밑에 있는 존은 수평으로 역시 나누고 위에 있는 존은 수직으로 나누고 좀 밋밋한 한 번 더 나눠볼까요? 한 번 더 나눠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존을 수평으로 나누고 요러면 좀 모양이 된 것 같죠? 이렇게 어느 위치에 요 정도의 존에 요 정도 공간을 이렇게 구획하면 되겠다. 그래서 존을 이런 식으로 구획해서 하면은 하나의 가상의 공간이 내가 원하는 어떤 구조의 가상의 공간이 생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공간과 판재라 그랬잖아요. 존과 판재, 파트를 가지고 한번 이 공간, 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체를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존이 있어요. 이 존이 있어서 이 존의 위아래 좌우 이 벽을 한번 파트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트가 위로 가면 천판이죠. 탑쉘프가 되고 밑으로 오면 지판이 돼서 바텀 쉘프가 되고 좌우로 가면 좌우측판이 되고 그러면 하나의 가상의 존이 상자가 되는 거죠. 현실의 상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평으로 나눴던 이 어떤 그 디비전, 이 분할을 요 상자의 수평으로 뭐로 나눠요? 파트로 나눠요. 파트로 나누는데 그거를 구조로 잡아주는 선반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이게? 고정 선반이 되는 거죠. 고정 선반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상자 안에 선반이 들어가게 되네요. 상자 안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또 나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는 한 번 더 고정 선반으로 가볼까요? 위에는 나눈 거를 우리 파티션이죠. 그럼 나눠보세요. 그대로. 그러면 밑에 고정 선반에서 칸이 두 칸이 생기고 위에는 수직으로 나눠서 그거를 파티션으로 해서 뭐 사절판 또
칸막이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파티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파티션으로 나누고 여기 상단을 또 한번 고정선반 나눠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납장이 하나 생기죠. 가상의 촌을 나누고 수평 수직으로 내가 원하는 공간 사이즈로 구획해서 나누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파트로 그 존의 외부와 내부를 채워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가구가 아티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존과 파트와의 관계. 존을 어떻게 디바이딩 할 거냐, 분할할 거냐. 그리고 그 분할된 공간들을 파트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기가 고정선반이 아니라 이동선반으로 하면 이게 또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공간을 갖다 조절할 수 있겠죠. 밑에를 나눌 수도 있고 수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실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에서 최초 구매하면 보시다시피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디자이너 해서 여기 보면은 요 아티클 디자이너가 돼 있죠. 아티클 디자이너, 오브젝트 디자이너, 여기 파트 디자이너 이렇게 디자인 세 개인데 데이터들 이모스는 이제 라인 드로잉이 아니라 데이터 스트럭처로 다 이제 데이터를 쌓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이렇게 컨스트럭션, 프린서플, 뭐 아티클 지난 시간에 아티클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렸었고 보시면 다 이제 이 데이터들이 탑쉘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초창기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구매하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영어본을 쓰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한글화로 해서 서식이고 뭐고 데이터도 기본 드리는 거죠. 이렇게 좀 한글로 돼 있고 데이터 소스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좀 한글 이건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버전 이 데이터는 이제 초기 단계 거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업데이트 돼서 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도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보시면 저도 여기에 이제 국내 지금 이제 데이터들을 좀 저희가 넣어드린 거죠. 이렇게 한글화 작업해서 여기에 이제 국산 뭐 힌지라든지 커넥터라든지 뭐 손잡이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업체들 다니면서 좀 이제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들 서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넣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글로 돼 있고 저는 저희 그 기술팀장이 교육하는 실무 교육에는 전부 한글 버전으로 해서 저희 기본 디폴트 저희가 만들어진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저는 그냥 순수 그냥 독일에서 최초 구매 시 제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날것으로 말 그대로.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존이 공간이 되는 게. 자, 이렇게 가상의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죠. 가상의 공간이 있고 빈 공간이야. empty. 말 그대로 빈 공간이죠. 빈 공간. 이렇게 보면 빈 공간이야. 빈 공간. 가상의 500 by 500 by 500 가로 세로 높이가 500 by 500 by 500인 가상의 공간이 있고 가운데를 나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렇게 나눈다는 표시인데 만약 그대로 버추얼이죠. 버추얼. 가상으로 제가 1대 1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두 개가 생겼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아티클 디자이너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 자체를 디바이딩 하는 게 요 하나의 그룹핑된 데이터들이 결국 아티클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존을 달리 아티클 디자이너 그룹이라고 해요. 이걸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IX 엘리먼트에는 아티클 디자이너 그룹이라고 써 있고 요 IX 프로퍼티에서 속성에는 존이라고 써 있고 저희가 이 존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한글로도 존이라고 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단을 갖다 어떻게 했죠? 이거를 여기는 수직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보세요. 또 동일한 존이에요.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를 제가 어떻게 나눴죠? 수평으로 나눴죠. 수평으로. 수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나눴어요. 역시 가상으로 나눴죠. 여기를 또 똑같이 1대 1로 한번 나눠볼게요. 가상으로 나누고. 뭐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연습해서 이거 다 화면 캡처해서 교육 자료로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죠. 위에는 여기는 수직으로 나눴죠. 파티션으로.
자, 그러면 요 나누는 거를 수평이 아니라 여기 수직이네. 예, 이렇게 수직으로 나눠서 역시 가상이죠. 가상으로 해서 버추얼로 해서 똑같이 1대 1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간이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공간이죠. 이쪽 공간을 이렇게 눌러도 바로 가요. 이쪽 공간을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나눴어요? 여기를 수평으로 나눴죠. 수평으로. 똑같이 수평으로 버추얼로 해서 1대 1로 나눴어요. 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신 이미지가 이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 이미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캡처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한번 판자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여기에 탑 쉘프 있죠. 이거 비어있는데 이 이미지 왜 아이콘의 위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걸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사전에 설정된 그 판재 파트가 탑 쉘프가 어떤 소재가 요거는 뭐 탑쉘프 인셋 엣지 1번에 엣지 있다 뭐 이런 건데 캠 커넥션인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 실무교에서 배우실 텐데 어쨌든 실제 파트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실제 파트가 보시면 이렇게 파트가 올라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바텀 쉘프 밑판이죠. 지판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좌우 측판. 그럼 상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안에는 아직도 가상의 공간이죠. 그러면 제가 버추얼로 가상으로 나눴던 이 중간에 가로로 나눴던 수평으로 나눴던 부분을 뭘로 바꿀까요? 아까 제가 고정 선반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픽스드 쉘프 선반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정 선반이라고 했죠. 그렇죠? 고정 선반으로 바뀌고 그러면 요 밑에 하단은 나눴던 게 여기도 일단은 제가 고정 선반으로 했고 위에는 파티션으로 했던 것 같아. 여기는 파티션으로 했죠. 그쵸? 예, 파티션으로. 그러면 제가 파티션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기 하나.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가상의 요 버추얼을 이제 요것만 제가 파티션으로 바꿔주면 픽스드 고정 선반이죠. 예, 고정 선반을 바꿔주면 이미지가 생겼죠. 이 이미지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실제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여기서 설계한 거를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모스에서 아티클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하는데 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모스 원래 데이터예요. 손하나 안 된 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딜리버리 데이터인데 이게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글 데이터를 드린다는 거죠. 예. 저 색깔이 너무 안 이쁘. 유럽은 참고로 19mm를 씁니다. 표준이 15, 18을 쓰는데 유럽은 16, 19mm를 써요. 독일은요. 독일이 그다음에 조금 한번 바꿔보려고요. 지금 아까 그 색깔이 회색인데 노 서피스에서 이걸 한번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로 한번 바꿔보면 조금 더 낫죠. 예, 여기 지금 하얗게 된 거는 엣지 R값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건 프로파일에서 나중에 엣지에서 이런 디테일한 설계하는 것도 배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이 존을 구획해서 존을 내가 어떻게 구획할 거냐, 어떤 구조로 내가 구획할 거냐, 그러면 그게 파트를 만나는 순간 뭐가 된다? 현실의 가구가 된다. 이 개념이 이모스 아티클 디자이너의 개념에 어떻게 보면 전부다. 자, 다시 이제 단순화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클 제품을 만드는 거는 결국 존과 파트라는 요소를 가지고 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세팅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나누고 또 뭐 다듬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걸쳐서 결국은 아티클이 되는데 이 아티클 디자이너로 그린 제품들 몇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아티클 설명할 때 기본 이미지 갖고 왔던 거, 이것도 이모스 디폴트 데이터인데 이거 다 아티클 디자이너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티클 디자이너로 했고, 지금 요거는 좀 같이 알아본 거고, 요거는 이제 고객이 의뢰해서 그 파트너가 저희 이제 파트너가 이제 뭐 어느 나라였더라, 하여튼 그 파트너가 그렸던 거 같이 공유했던 건데, 이게 와인병 들어가는 장이에요.
여기는 수직인데 여긴 빗각이죠, 그렇죠? 여긴 빗각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와인병 꽂는 거예요. 이제 꼭 분할을 90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빗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반대로 또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여기 와인병 꽂고 여기 이제 장식장인데 코너 장식장인데 이게 영국 파트너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길이가 3m가 좀 넘어요. 여기 깊이가 1300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판이 하나는 원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또 제가 이게 원목으로 이게 해서 이게 측판이 원목을 여기 또 다 따내기 한 거예요. 다 따내기.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소요량뿐만 아니라 기계 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게 해서 하는 이제 설계했던 건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 이렇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면 다 공간이 어떤 선반장인 거죠. 뭐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도 선반, 뒤에도 여기 좌우도 다 선반. 그다음에 직선이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유럽의 그 저희는 아파트 문화인데 유럽은 이제 주택 문화다 보니까 다락방 있죠, 다락방. 그 다락방이 그냥 그 벽 자체가 한쪽 벽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이제 가구가 되는 맞춤 가구죠. 이런 붙박이장의 맞춤 가구를 설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공간이 좀 다르죠. 이렇게 직사각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외곽 실측한 그 자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설계하는 좀 이것도 역시 아티클 디자이너고 뭐 물론 뭐 이렇게 서랍장이라든지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든지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도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각한다네죠. 이렇게 인그레이빙하는 이런 것도 다 이 아티클 디자이너에서 파트 이런 부분들 파라메트릭으로 다 설계할 수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무 가구들 뭐 데스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아티클 디자이너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요 단순한 개념이 요 다 같은 모든 게 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나하나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배워 나가는 거죠. 결국은 아티클 디자인의 핵심은 나중에 존과 파트에서 요 파트는 파트가 요 파트 판재를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결국 디자인 자체는 이 존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뭐 탑이냐 프런트냐 사이드냐 이걸 뭐 번역을 우리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했지만 어떤 뷰로 볼 거냐 그리고 레퍼런스 기준에 관련돼서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분할을 할 때 아까 이제 뭐 그 와인병 분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 디비전 뭐 이런 기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리고 분할하는 게 직각도 있고 뭐 앵글 각도도 있고 분할하는 비는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단순히 파트로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공간, 존 자체가 또 하나의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판과 판이 만나는 우리가 트림이라고 하는데 판과 판이 만나는 그 구조와 그들 간의 오버사이즈, 옵셋,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아니라 파트와 파트가 아니라 파트와 공간과의 관계 이런 식객에서 이런 어떤 그 테두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냐 이런 또 트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넥션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가구가 완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배워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고를 예를 자주 드는데 레고 블록도 기본 모듈이 단순하고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레고를 조립하는 게 유아용도 있고 뭐 어린이용도 있고 청소년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고 레고 전시회 막 이런 데 가서 보고 레고 이제 이렇게 전시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야, 이 블록 이 단순한 블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티클 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데 그 개념 속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을 그 기법들을 활용 응용하고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다 설계해내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 플러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디자인하고 오브젝트 디자이너 그냥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파트 디자이너, 오브젝트 디자이너는 제가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 파트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파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간 뭐 존 이런 거 없고 파트만 가지고 바닥 바텀업이죠. 적층형 밑에서 위로 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데 그냥 90도 직각으로 다 위로 쭉 쌓아 올리는 형이 있고 경사진 빗각으로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웨이브 이렇게 곡면으로 웨이브가 지면서 예, 경사각 러프트라고 하죠. 러프트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또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오브젝트 디자이너는 파트하고 DWG 도면하고의 관계에서 만드는 DWG 도면이 탑뷰하고 사이드뷰 사이드뷰가 사실은 이제 섹션도 단면도인데 이 단면도하고 탑뷰를 가지고 파트를 이제 그 도면에다 대체해 가면서 만드는 오브젝트 디자이너라고 있고 이 블로그에 우리 저기 기술팀장이 실제 오브젝트 디자이너 사례도 동영상을 올려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뭐 아티클 디자이너 개념은 정말 단순해요. 가상의 공간을 내가 구획하고 그 구획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면 그게 곧 디자인이다.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을 어떻게 내가 디바이딩 할 거냐. 공간의 디바이딩이 곧 뭐다? 공간의 아티클의 디자인이다 이거죠. 뭐로 대체되는 순간? 파트로 대체되는 순간. 자, 그러면 그 디바이딩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티클 디자이너의 이 존과의 관계고 그러면 그 존을 구성하는 실제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CPPD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CPPD 파트에 관한 내용들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